4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개나리와 벚꽃이 피고 봄바람이 따스하게 부는 계절이 4월인데요. 건설업계는 4월을 앞두고 잔뜩 웅크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 신동아 건설을 시작으로 중견 건설사들의 부도 소식이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다시 한번 건설업계 4월 위기설도 불거졌습니다. 건설업계 4월 위기설 사실일까요? 잊을만 하면 거론되는 건설업 위기설을 더벨이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벨 신상윤 기자, 김서연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도급순위 100위권 내의 건설사로 신동아건설과 삼부토건, 대우조선해양건설, 대저건설, 안강건설, 벽산엔지니어링 등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지 못한 중견 건설사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지난해에도 한 차례 거론됐던 4월 위기설이 올해도 다시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새해가 시작되기 직전에 도급 순위 16위의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의 4월 위기설이 증폭됐는데요. 당시에도 미분양 문제와 PF 부실 우려, 금융권의 대출 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건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4월 위기설로 건설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국내 기업들의 회계결산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1월부터 12월에 회계결산을 이듬해 3월까지 해야 합니다. 상장사는 3월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비상장사 중에 외관 기업들도 4월에는 대부분 감사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벌어서 어떻게 썼는지, 빚이 얼마인지 4월쯤에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대부분의 건설사들도 4월을 전후해 재무 상황을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국내 대부분 건설사들이 아파트 시공으로 돈을 벌어왔다는 문제도 있는데요. 공사비를 선투입하고 준공과 입주 시점에 유입되는 분양 잔금을 통해 정산받는 건설사로선 일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2년을 기점으로 인허가와 착공 현장이 급감하면서 앞으로 몇 년간 준공 물량이 예년에 비해 줄 것이란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오른 탓에 기존에 지은 아파트들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자 기초 체력이 약한 중소형 건설사들부터 휘청이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정부와 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대책을 비롯해 각종 정상화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당시 태양건설 워크아웃으로 촉발됐던 건설업 위기설을 진화하기 위해서인데요. 기존 PF 만기 연장 등 다양한 정책적 시도도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근 금리가 인하되고 LH가 주택 3천 가구 매입 등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중소형 건설사들뿐만 아니라 대기업 계열 1군 건설사들도 유동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점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SK 에코플랜트는 최근 SK 오션플랜트를 비롯해 환경업 진출을 위해 인수했던 리뉴어스, 리뉴원 등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GS건설도 글로벌 수처리 기업 GS이니말을 비롯해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롯데건설도 본사로 사용했던 서울 잠원동 사옥을 내놨고요. 서울 도심에 모여있던 주요 건설사 본사도 임대료가 싼 외곽으로 이전하는 등 현금 확보와 비용 절감에 집중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4월 위기설이 불거졌을 당시 시장에선 유동성 리스크가 우려되는 건설사 명부가 돌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PF 우발 채무 규모가 많거나 만기 도래가 임박한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명이 거론돼 일부는 진화에도 나섰습니다. 신세계건설이 대표적인데요. 미분양과 PF 우발 채무 등으로 한때 부채 비율이 900%를 상회했습니다. 결국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신세계 영랑호 리조트 합병 등 신세계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유동성을 확보했습니다. 6,500억 원 규모의 신종 자본증권도 발행했고요. 다만 주식시장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세계그룹은 신세계건설을 자진 상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 말 신세계건설 부채 비율은 200%대로 내려갔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를 기점으로 유동성 의구심이 제기됐던 롯데건설도 있습니다. 당시 롯데건설은 다수의 금융기관과 롯데그룹 지원으로 조성된 부동산 PF 펀드를 통해 2조 3천억 원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펀드로 롯데건설은 만기를 맞은 PF 상당 부분을 장기화했습니다. 당장 위기설과는 사뭇 거리가 멀어진 상황입니다.
건설업은 통상 10년 주기로 불황과 호황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최근엔 그 주기가 조금 길어졌지만 2008년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미분양 문제는 국내 대기업 계열 건설사들의 연쇄 부실로 이어졌습니다. PF 부실과 해외 플랜트 저가 수주까지 겹치면서 2010년대 중반까지 건설업계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엔 시공 능력 순위 100위 이내 건설사들 연쇄 부실이 많았었는데요. 현재까진 58위 신동아건설과 71위 삼부토건, 83위 대저건설 정도만 100위 이내 건설사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기업 계열 건설사들도 자산 매각과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등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기르는 데 집중하고 있는 만큼 변수가 없진 않습니다. 4월 위기설이 나오곤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질의 수주 영업을 통해 미래 먹거리 발굴엔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단히 정비사업 발주가 예정돼 있고 1군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해외 SMR이나 신재생 플랜트 등 수익성 기반 수주를 확대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SOC 예산 선투입이나 금리 인하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견건설사들의 발목을 잡았던 책임준공 관련 문제도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건설업계는 양도세 완화나 취득세 감면 같은 세제 혜택이 더해진다면 주택 매매 심리가 되살아나 현금 흐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건설업계 평균 부채 비율은 200%에 달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발표한 건설업 주요 경영지표를 보면 2023년 평균 부채 비율이 104.2% 수준으로 개선된 모습인데요. 다만 전체적인 건전성은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영업이익률이 2008년 5.8%에서 2023년 3%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수익성은 둔화됐습니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사는 641곳으로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건설경기 전망에 따르면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축 허가 면적이 지난해 1억 2,500만 제곱미터로 전년 대비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착공 면적도 허가 면적의 63% 수준인 7,900만 제곱미터 수준인데요. 건설기업 수익성 지표도 크게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 외감 기업 중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은 2023년 기준 47.5%로 절반에 가까운 중대형 건설사가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한 상황입니다. 유동성 관리는 하고 있지만 수익성 등 미래 성장성은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특정 월에 위기가 온다라고 좀 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고요. 지금 건설업체들이 어려운 거는 현재 공사 물량 자체가 많이 위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진행하는 사업에 있어서의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제 오늘이 아니고 겹쳐가지고 누적된 문제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만 그 법정 관리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과거와 좀 다른 거는 이 업체들이 좀 그래도 중견업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버티다가 이제 더 이상 좀 버틸 힘이 없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는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올해 하반기까지 이렇게 쭉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공사비 관련해서 정성하려고 집중적으로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필요한 거는 위축된 공사 물량 이런 것들을 좀 회복시킬, 그래도 너무 좀 위축이 되지 않도록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의 좀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건설업계 4월 위기설에 대해 한번 살펴봤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나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개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여기에 주택 중심의 건설업 구조를 벗어나 수익성을 확보하는 자구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 같습니다. 4월 위기설이 진짜 위기로 오지 않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더벨 신상윤 기자, 김서연 기자였습니다.